스페인 정부가 12개월과 18개월 만기 국채 48억 8천만 유로어치를 모두 종전의 절반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리플 지위를 잃은 EFSF도 역시 6개월 만기 단기물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1월 뉴욕 지역 제조업 지수가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3.5로 시장 전망치 10위를 상회했으며 작년 12월 8.2보다도 높았습니다. 트레이딩 여건 악화 등으로 시티그룹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수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8센트를 기록해 낮아진 예상치마저 충족시키질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만 3, 4세 아동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에서 7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S&P 악재를 연거푸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S&P 아이러니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용평가사 S&P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깎였을지라도 오히려 국채 발행만 잘 되더라라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먼저 프랑스에서 있었었고 간밤엔 스페인, EFSF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물 국채 발행에 모두 성공을 했지요. 때문에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모두 좋았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지표마저 모두 쌍끌이로 좋게 나온 날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제 이미 급등했었던 우리 증시 조금 피로감이 쌓여서일까요? 1900, 일단 트라이가 나오곤 있지만 터치까지 쉽지 않은 모습인데 좀 전엔 하락 전환까지 됐습니다. 기관도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올게요. 시황센터부터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호재를 보인 반면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의 상승으로 박스권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 갇힌 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1900선에 근접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가 싶었는데요. 재차 떨어지면서 현재 보합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3.8포인트 하락한 18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0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8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기관이 25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1,480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고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반락하면서 여전히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62% 하락한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동반 매도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240억 원, 외국인은 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3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유럽 국채 입찰 시장의 안정세에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매수 심리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10전 하락한 114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과 건설업,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7% 빠지면서 현재 102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2.6% 하락하면서 2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0.63% 강보합권에서 3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 3.53% 상승하면서 현재 30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32% 상승하면서 42,200원에, KB금융도 1%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4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급등하면서 3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O 쇼핑도 1% 이상 상승하면서 28만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2% 넘게 빠지고 있네요. 2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2.24% 하락하면서 현재 9,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FA 3%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5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3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도 1.47% 상승하고 있네요. 3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비는 상한가 가까이 현재 기록하면서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교육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교육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디지털 교과서 등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듀박스 상한가 기록했네요. 5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라이프 MB도 650원 선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과 아이네스쿨도 역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과 정부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현재 풍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용현 BM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900원에, 현진 소재도 11,9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3% 이상 급등하면서 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516, 코스피는 1888.90. 여의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많이 올라서일까요? 곧바로 오늘 1900 터치가 버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유럽 신용등급 강등이랑 같이 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좀 의외의 강세장을 좀 이어왔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반등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술적인 조정세를 금리 같은 경우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상황 감안해 보면 의외에 그래도 좀 강한 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신다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사실은 단기 유동성 랠리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들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지 몰랐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이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유럽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ECB에서 이제 그 실행을 하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 사실 보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요 문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까지도 사실상 이제 그 시중 은행들의 조달 금리 같은 경우 과도하게 높게 이제 설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유럽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인해서 주요 핵심 국가들의 은행의 이제 조달 금리를 좀 낮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단기 유동성 랠리의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리스 이제 채권 현상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고 단기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약 한 2월까지는 좀 이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는 이 유동성 랠리 효과가 이제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그리스 채권 협상 문제라든지 1분기 이제 둔화되는 경기 지표를 확인하는 시점부터는 조금 시장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래도 단기 유동성 랠리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조선과 화학주의 힘이 좀 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낙폭과대주일 경우 더욱더 그러한 것 같고요. 어제 정말 놀랍게 많이 올랐었던 금융주들도 안 밀리고 추가 상승까지 하는 모습인데 금융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서 마감 전략으로 세워주시죠. 예, 일단 이번 시장 자체가 어떤 추세적인 전환 또는 어떤 펀더멘탈의 본격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유동성 랠리라고 본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제 업종들을 찾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원자재 시장의 좀 추가적인 좀 강세를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많이 연동되고 있는 국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유럽적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할인이 됐던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민감한 어떤 소비주보다는 이런 어떤 유동성 랠리에 따른 혜택이 가능한 업종, 화학이나 금융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인들이 요즘에 IT를 좀 덜 담는다는 의견도 있고 오늘 기관도 IT를 꽤 많이 정리하는 것 같은데 IT주는 괜찮은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강세장이라기보다는 유동성 랠리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특히 이제 경기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는 단기에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인 IT 자동차보다는 화학과 금융주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업종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 임태근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888, 이제는 1890도 좀 어려워지고 있네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시간, 먼저 김민수 차장님부터 보면요.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190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 1898까지밖에 못 가봤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외국인들도 지금 현물은 사지만 선물은 매도하면서 속도 조절 양상인데 그래도 매수 관점은 유지하겠다. 시장을 어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하셨었죠. 신승현 대표님은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유럽 쪽에서는 해소가 됐는데 이제 어닝 감안해서 종목별 차별화 대응이 역시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소외주 강세로 지금까지 낙폭 과대주들이 오늘 좀 올라오면서 1900선까지 시장에 근접하고 있는데 IT와 같은 기존 주도주가 좀 조정받는 국면에서 이쪽은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요. 변동성의 조정, 재확대, 다시금 변동성이 좀 벌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김민수 차장님 오늘 변화는요. 건설과 화학 섹터는 원래 말씀하셨지만 IT와 조선이 새롭게 관심 업종에 들어왔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바이오 제약에 건설, IT 있고 철강도 있고요. 오늘 조금 부진하지만 조선주 쪽은 또 괜찮죠. 운수 장비도 여전히 관심 섹터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신승현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그리고 좀 오늘따라 또 작은 게임주들의 반등이 좀 세죠. 게임과 타이어 그리고 항공도 최근에 바짝 올랐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 IT 건설, 태양광 바이오 모바일 콘텐츠 역시 중국 관련주 함께 좋게 보고 계시고 김영진 이사님은 주도주 변화는 시기상조 아마 IT 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낙폭과 대주는 조정 시에만 매수 들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럴수록 종목을 더 잘 골라야 된다. 오늘 이런 의견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현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간 전략부터 변화 보고 올게요. 네, 우리 신승현 대표님의 주간 전략 변화입니다. 먼저 지난주 옵션 만기와 금요일 두 개 날짜 먼저 보면요. 저점 매도와 고점 매도 역시 박스권 얘기를 만기 날도 하신 바 있고 그 다음 날은 6개월 지수의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데 조만간 이게 모아져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이때만 해도 지수가 1860, 70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 중간에 보시면 1월 16일 프랑스의 신용등급 포함해서 9개 나라가 신용등급이 깎인 날이었죠. 이렇게 신용등급이 깎인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고 종목별 차별화 대응이 지금 첫째 1월 10일 빼고는 오늘 포함해서 나흘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투자 심리가 이동할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단기 불확실성 해소, 종목별 차별화 대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신 대표님은 유럽에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어닝과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가 그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4Q 어닝 시즌과 그리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조만간 임박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를 위해서 현금 확보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 이제 그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포석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이제 그 월요일부터 좀 공격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이 매수할 적절한 타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조정 장세, 어찌보면 이 부분은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지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우상향 방향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 이 부분 진행성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업종별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업종 속에서도 지금 어닝 시즌과 맞물린 어떤 그 종목별 차별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등급 강등에도 유럽 채권들, 특히 문제국가 채권들까지 너무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2, 4월 뭐 만기 몰려도 괜찮겠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차트만 보면은 밴드 상단이라서 이 정도에서 좀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어떤 그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전반적으로 이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심리의 중심축 자체가 지금 이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 부분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거에 따른 시장 내 투자 심리 결국은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입찰 금리에서 여실히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최일이나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유로존 스페인과 뭐 프랑스 그리고 그 전일에는 프랑스에 대한 국채 입찰 금리 전격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 추세 여기다 더 나아가서 뭐 성공리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춘절 임박과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IT 업종과 은행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뭐 어닝 시즌 본격화된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주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무게 중심 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뭐 간파를 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 어둡지 않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좀 주춤거리고 이렇게 그 좀 관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공격적인 자세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한 10월 고점인 1950까지도 그 이상을 보세요? 일단 뭐 1900선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조금 그 뭐 좀 넘어설 것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잠재적인 리스크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좀 그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들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란으로부터 시작되는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소강 상태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급 악화 일로로 이제 그 급변한다면 지금 현재 그 시장 내 가장 우려하는 어떤 그 경제적 변수 중에 하나인 국제 유가를 자극을 하면서 결국은 물가 불안으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주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유로존의 어떤 그 불안 상황 아직 끝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2월, 4월 뭐 그 대규모 국채 만기 부분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또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 어떻게 캐치를 빨리 해야 될 것이냐 하면 뭐 환율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변 어떤 그 뭐 그 주변 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유로존 그 뭐 3개국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페인, 이태리,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좀 캐치를 해내는 그런 어떤 해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란발 그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요. 가뜩이나 그 잠재적인 리스크로 우리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경제 정책의 방향들 일단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 쪽에 지금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물가 안정 쪽에 무게를 많이 두게 되면서 물가 안정이냐 과연 경제 성장이냐 이 두 가지 축을 놓고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어떤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결국 다시 이제 그 경제 성장 쪽으로 어떤 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지금 다시금 튜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어떤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자체가 다시금 전격적으로 선회할 수 있음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내 큰 틀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잠재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그 두 가지 꼭 좀 유념하시고 좀 조심스러운 대응도 역시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중동발 리스크를 또 감안한다면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셨지만 앞선 애널리스트는
화학주를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또 꼽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도 최근에 좋고 조선주도 차트 보면 참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이제 포트를 중국 모멘텀 중심으로 IT에서 다른 업종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심 업종 공개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IT의 어떤 그 종목 차별화 부분, 이 부분은 당분간 더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일단 그 하이닉스 뭐 대중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닉스의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행보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관련된 어떤 그 CES 2012가 일단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은 다시 한번 큰 글로벌 이벤트는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이 되겠거든요. 그럼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어떤 얘기가 될 것이냐면 결국은 스마트 사업 쪽에 아마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라이프 관련된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관심 그리고 트렌드의 축 자체가 이전이 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쪽에서 종목별 차별화, IT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관련주도 서서히 좀 많이 관심의 폭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중국에서는 GDP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둔화되었고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부분, 기대감 부분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부분. 따라서 중국의 특히나 이제 그 위안화 절상 부분과 맞물린 내수 소비 확대 부분 꼭 좀 염두하시고 중국 쪽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그 항공, 게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도 역시 중국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컨텐츠의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이 게임이라는 부분. 그래서 한시라도 어떤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 역시 전체적인 이제 그 같은 어떤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공 조금 뭐 그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지속적인 상승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포트에 편입을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IT가 지금 잠깐 쉬고 다른 업종의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고 IT 내에서도 약간의 차별화가 있지만 결국에는 섹터로 보면 IT가 좀 쉬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형국을 내다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IT, 뭐, 지금 올해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IT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그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조선업종, 그리고 뭐 철강, 화학 쪽에 관심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 부분,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다시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순환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종목별 차별화 장세, 어닝을 기준으로 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 크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고 일단은 지금 경기 소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좀 일시적인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당분간은 시장은 상승의 무게를 둔다. 중동발 리스크 유럽 쪽은 경계 대상이다라는 말씀도 앞서 있으셨습니다. 어닝에 따른 종목 장세 내다보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는 현물은 사주지만 선물은 또 3,000계약 넘게 파는 중이거든요.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현 선물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발 악재에도 선물을 대거 사기도 하고 또 선물만 대거 팔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또 매도하는 이유 어디 있나요? 프로그램 매물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코스피 200 선물은 일단 장중에 그렇게 큰 등락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한 3,000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그리스 관련 그 회담을 앞두고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일단 최근에 외국인 선물 순매수 또는 매도에 따라서 베이스가 악화되거나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웹도덕 장세라고 하죠. 연초 이후부터 계속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3천 계약 정도 매도 규모가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이시스는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베이시스가 한 1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한 1.2포인트 정도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1.4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베이시스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포인트 정도로 어제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 베이시스가 1.2포인트대라면 아직까지도 베이시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한 프로그램 매물이 꽤 나왔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베이시스가 다시 좀 괜찮아지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양호하다는 것은 선물 시장이 생각보다는 수급이 좀 양호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우려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배당 관련 차익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한 3조 원 정도 프로그램 매도 나올 것이 있는 것에 대해 좀 시장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같은 베이시스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조금 당분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나올 수 있는 베이시스가 0.0포인트대 이므로 일단은 베이스 수준 괴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물량이 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오늘 프로그램 전체의 어떤 매물 규모도 좀 적지만 비차익 쪽은 또 매수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오늘 비차익 순매수 나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일단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가 지금 12거래일째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규모상으로는 1.5조 원 정도 12거래일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 현물 수급, 특히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져나갔었는데요. 네. 이러한 자금들에 빠져나가는 것이 일단 멈추고, 요즘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 관련 펀드에서 3주 연속 자금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비차익 쪽으로 장 후반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 자금의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유입이 계속 된다면 지수가, 이러한 자금이 단발성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이건 좀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자금들이 지속해서 유입된다면 국내 증시의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쪽 수급도 괜찮고 비차익 쪽도 계속해서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 잘 들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선물 쪽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만의 마감 전략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면 유가, 원자재 관련 종목이다 싶기도 해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유가나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기업들의 득실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매수라는 것은 사실 좀 중요한 요소인데, 하루 이틀 잠깐 매수를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외부적인 악재가 많고 뉴스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시장은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13일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린 매수가 꽤 많은 편이고요.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현물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탈출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가 관련해서 종목들이 득을 보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는 증권이나 그다음에 조선업종,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태양광 업종 같은 게 유가하고 민감한 영향이 있죠. 그다음에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 탈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전일 정책 관련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보자 하셨는데 오늘 타이밍도 절묘하죠. 풍력주가 아주 초강세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부에서도 다시 이제 풍력 단지를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반등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용연 BM이 오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유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려는 조짐이 좀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유가하고 민감한 업종들, 화학 업종들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체 에너지 쪽, 이런 쪽은 꾸준히 매수가 계속 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용연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요소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띄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또 오늘 상당히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대규모 수주라든지 또 아니면은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다른 여타 조선업종들도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지면서 강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드렸던 STX 엔진도 오늘 상당히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60일선 저항 라인 근처까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역시 뭐 그 조선업종의 강세, 그 다음에 중국과의 FTA 시의 그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또 저평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고요. 바닥 탈출의 요소는 이미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1월 10일 날 이미 바닥 탈출의 조짐이 보였었던 상태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SNS 선거 관련 테마도 박근혜 대표 한마디에 조금 급락세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밖에 어떤 종목이 좀 콜드한 종목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지요? 예, 오늘은 뭐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상당히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또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은 지수의 위력이 좀 큰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가 오늘 상승이나 하락 같은 이런 흐름에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전고점 저항이 23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그룹이 원래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또 계속된 꾸준한 신차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은 상당히 좀 전망이 밝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고요. 또 가장 시가총액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오늘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선순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중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진다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강좌를 좀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못하기 때문에 저번에 오버페이스를 한번 달려서 주가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중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조정 구간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 약세 흐름 예상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마지막으로 하락이 오늘 좀 큰 편인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고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이 아직까지 덜 빠졌다. 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또 반면에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완만하게 형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투자 목적을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행동에 옮기셔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명확하게 바닥 탈출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이 종목, 관심 종목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좀 유의 깊게 보고 계세요? 삼성중공업. 저는 예.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역시 태양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태양광 주식이 OCI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오성 LST라든지 또 뭐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란과 미국과의 그 긴장 관계도 이 주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시안은 오늘 장중에 6%나 급등을 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한번 내려오더니 지금 플러스 전환을 못하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1886.92.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잠실 지점에서 민종화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민 차장님 121선 뚫었잖아요. 네. 옵션 만기도 잘 보내고 유럽도 강등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잘만 견디던데요. 네. 예. 일단 뭐 일단 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뭐 그 폭이나 아니면 뭐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는 일단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일단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타이밍이 추가 상승의 타이밍은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뭐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일단 뭐 중국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뭐 중국이 뭐 4% 넘게 좀 급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 어제 4분기 일단은 GDP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뭐 다분히 뭐 하락세는 뭐 계속 이어는 갔지만은 다분히 뭐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왜 12월 달에 지표가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호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뭐 원인을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뭐 작년 하반기부터 지준율 인하 등 딱 긴축 완화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그런 중국 정부에서는 그 전에 실시됐던 그 가전 하향 안정 정책이 차츰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일단 뭐 소비자들이 일단은 그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뭐 살 건 사자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딱 그런 영향도 좀 미쳤기 때문에 일단 지표는 좀 좋게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또 춘절이 올해는 또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그런 유동성 공급을 일단 12월부터 좀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런 유동성 공급이 뭐 소비 증가라든지 아니면 생산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경기 지표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은 일단은 저도 뭐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좀 1, 4분기 제가 봤을 때는 한 1월 정도로 일단 저점은 찍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앞으로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소비자 물가가 이제 앞으로 1분기부터는 일단은 뭐 4% 아래로 좀 이렇게 하락할 전망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인플레가 압력이 낮아질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뭐 구매력으로 일단은 구매력 상승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뭐 내구재에 대한 소비 지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뭐 지난 12월에 그 공작 회의 때도 정부에서 2012년 주요 목표를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그런 소비 계층의 뭐 소비 진작, 소비 확대라고 이렇게 좀 슬로건을 내놨기 때문에 네. 이런 정부의 소비 부양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그 경제 지표라는 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뭐 턴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월 중에 나올 그런 경제 지표 증가율 자체는 다소 좀 뭐 실망스럽게 발표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뭐 변동성 확대 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이보다는 앞으로 이제 나올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정책 완화 정책들 그다음에 인플레 완화 등에 힘입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어제 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한 거 외에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또 은행주들이 좀 큰 맞아요.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이 점이 어떤 시사하는 바는 일단 이번 뭐 금융위기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게 은행주거든요. 네. 이 은행주가 일단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좀 좋은 시그널로 이렇게 좀 반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은행주가 올라왔다라는.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그 은행주 올랐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지난 2009년이었죠.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뭐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뭐 2009년 뭐 한 3월 정도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 시점이 일단 은행주부터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예. 또 그 은행주 급등에 힘입어서 뭐 글로벌 증시도 상승을 했고 또 때마침 또 중국까지도 그때 좀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비슷한 전개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는 좀 바닥 다지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그 피치사가 일단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를 좀 제시를 했는데 뭐 네. 3월 20일 날 뭐 145억 유로 뭐 국채 만기를 못 막을 거다. 못 막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시사를 하면서 좀 뭐 디폴트 리스크가 좀 뭐 부담을 작용을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막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뭐 제 생각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그리스는 일단 뭐 단기물을 뭐 장기물로 바꾸면서 그런 진통 과정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그동안 뭐 유럽 EU뿐만 아니라 각국 EU, 뭐 독일, 프랑스에서도 일단은 뭐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지금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돈을 들여면서까지 뭐 시간을 벌려왔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또 이게 그러니까 와야 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는 뭐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듯 뭐 여러 가지 뭐 증시 여건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시고 일단 뭐 타이밍을 언제쯤 잡느냐라고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예고된 위기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일단 뭐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은 뭐 그렇다고 뭐 현격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 나가기보다는 차츰차츰 주식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뭐 이런 전략을 좀 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해서 좀 약간의 좀 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좀 많겠지만은 일단 당연히 뭐 1900포인트에서는 뭐 저는 기간 조정이 조금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일단 네. 춘절 이후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적극적인 뭐 주식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이밍은요? 타이밍은 저는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구정 이후에 잡고 있고요. 예. 일단 1900 안착하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일단 뭐 2000포인트를 이제 좀 있으면 논해야 될 시점인데, 2000포인트를 논함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월 말에 있을 뭐 그런 유럽 정상회담이 가장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S&P에서도 이렇게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 뭐 EU 정상들도 어떤 뭐 구체적인 뚜렷한 정책을 뭐 기존의 그런 기간보다 더 빨리 땡겨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추세 반등은 조금 더 일찍 뭐 1월 충분히 뭐 중순 하순 정도에 1900 이상, 그러니까 1900포인트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장은 중국이라든가 은행주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좋게 보이는데 사는 시점은 한 춘절 이후 1900 정도 이제 조금 안착했을 때 그때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민 차장님의 신규 종목이 있을까요? 춘절 이후라고 하셔가지고 아직 설 전이긴 한데요. 네. 예. 일단 오늘 신규 종목으로는 일단 뭐 K맥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뭐 제가 뭐 가장 뭐 좋아하는 차트이고 또 네. 회사 뭐 펀더멘탈이 뭐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좀 오늘 들고 나왔는데, 일단 뭐 이 K맥이라는 회사는 일단 그 디스플레이 검사하고 좀 분석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고, 일단 가장 주력 장비는 FPD라는 검사 장비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상당 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K맥은 뭐 기존에 상장되기 전부터 뭐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또 국내 뭐 굵직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샤프라든지 뭐 대만 AUO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거래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어디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어디서 또 작게 일어나고 거라기보다는 뭐 골고루 지금 분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펀더멘탈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K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뭐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딱 아몰레드 쪽입니다. 뭐 2012년도 일단 아몰레드가 뭐 가장 주목받는 그런 IT 쪽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아몰레드를 얘기를 할 때 이 K맥도 좀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뭐 K맥은 이런 아몰레드 성장과 또 특히 이 아몰레드 말고 또 의료 장비 업체로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츰 이 의료 장비 분야로의 그런 시장 개척도 충분히 뭐 점유율을 계속 마켓 쉐어를 늘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K맥은 성장성도 좋고 지금 현재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뭐 열흘 가까이 지금 보험 쪽하고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열흘 넘게 좀 뭐 거래량에 비해서 큰 폭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투신 쪽, 뭐 기관 쪽에서의 그런 매수 그동안의 매수 여력을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어떤 모양인가 볼까요? 네, 예. 일단은 저는 뭐 전고점에서 살짝 뭐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차트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은 뭐 2만 1,000원대, 2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뭐 전고점에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없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뭐 금일 종가로 이렇게 매수 추천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뭐 진짜 상장 후였죠. 여기 보시면 23,000원, 4,000원대에 좀 갭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 갭을 충분히 메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2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보유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주이기도 하고 아몰레드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K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짧게만 볼 거라고 해주셨는데 나머지 기존 포트 보면서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우리 민종화 사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직까지 K맥이 들어가기 전 상황인데요. 세미텍, SDN, 마이크로 컨텍솔, 세미텍의 비중이 30%로 가장 많이 있었고요. 세미텍은 그냥 계속 조용히 횡보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이 오늘 신고가 내면서 목표가에 아주 근접해낸 수익률도 12% 플러스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SDN은 빼시겠다고요? 네. 일단 SDN을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간이 저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히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장에서는 약간 좀 현금화를 시키는 게 저는 뭐 좋을 것 같고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투자자분들한테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일단 뭐 신규 종목으로 타 종목으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결국은 신고가를 한번 내보네요. 예. 예. 일단 뭐 제가 가장 학습고대했던 게 일단 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었는데 일단 어제 뭐 다행히 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네. 신고가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 나올 때도 뭐 한 마이너스 1%에서 제가 좀 지점에서 나왔는데 일단 오늘 다시 뭐 2% 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 컨텍솔은 일단 뭐 제가 가장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펀더멘탈은 뭐 둘째 치고 각종 뭐 보조 지표들이 상당히 뭐 급등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저는 상당히 이런 마이크로 컨텍솔은 충분히 뭐 랠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일단 1차 목표가는 뭐 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충분히 뭐 5,000원을 가도 충분히 뭐 무방한 지금 주가이기 뭐 실적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컨텍솔은 충분히 일단 뭐 1차 목표가보다 좀 차주에 봤을 때 목표가 상향 조절을 할 것이고요. 일단 마이크로 컨텍솔은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이제 뭐 나올 때가 됐는데 일단 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지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워낙 삼성전자 쪽하고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텍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뭐 포트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지금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얼마 전에 뭐 대표이사 인터뷰 기사도 나왔는데 실적은 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뭐 회사 뭐 대표이사도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겠지만은 네. 일단 뭐 내년 1분기 상당히 큰 폭으로 일단 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세미텍은 뭐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뭐 4,000원, 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뭐 간신권에 계속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SDN만 빼시겠다는 의견인데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우리 민종화 사장님의 완성본입니다. 세미텍 마이크로 컨텍솔의 K맥이 10%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은 4,000원 이상 기대 걸고요. K맥은 아몰레드 관련 종목인데 2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종가 들고 다시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